뭐 한다고? 우리 지배하려고 자꾸 돈을 빌려준다. 우리 왕실에서는 멍청해. 그때 뭐 결혼식 한다고 황실에서 결혼식 시킨다고 돈 빌려서 하고 이지라. 빚내가 결혼식 폐가 망신한다고. 주제 넘는 이야기 몰라. 다음에 너가 남친이지만 결혼하잖아. 결혼할 때 예물 절대로 있잖아. 필상하지 마. 내가 우리 장인한테 가장 고마웠던 게 뭔지 알아요? 장인한테 내가 우리 집사람 꼬셨잖아. 어쨌든 간에 결혼하는데 내가 돈이 없었거든. 그 당시에 내가 참 쪽팔리는데 난 물려받은 게 없어.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물려주니까 나 결혼한다고 1,000만 원 주더라. 그래도 농사 지어가지고 뼈 빠지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학원 다니면서 그날 결혼했거든요. 돈을 못 버는 상태 아닙니까? 집사람 결혼하는데 결혼하는데 그 당시 이제 장인들한테 결혼식 할 때도 욕심을 다 버렸어요. 쌤이. 우리 오형제가 있는데 이제 여동생이 원래 대학을 못 갔거든. 여동생 우리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여자들은 여상 갔다 그랬잖아. 아들 우리 형하고 내만 대학 가고 여동생이 먼저 시집 갔거든. 그래서 내보다. 근데 그 4명 결혼할 때마다 다 약간의 충돌이 있었거든. 양가에. 왜? 서로 집안 형편도 다르고 형편은 어디도 다 똑같겠냐? 너도 잘해. 특히 남자가 지혜가 필요하대 이런 거. 신랑 된 사람이 지혜롭게 해야 돼요. 그래서 있잖아. 내가 그 당시 나는 유일하게 하나도 충돌 없이 했습니다. 실제로. 종교도 달라가지고 세단 충돌이 있으니까 내가 처갓집 와서 장인들한테 충분히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우리 아버지가 결혼할 때 경북대학교 총장을 그 당시 내가 아니까 총장을 줄에 세우자 하더라고. 왜? 시골 사람들 잔치 오면 총장이 줄에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또 아버지를 설득합니다. 이제 마누라 쪽 교회 쪽이거든. 마누라 쪽에 이제 또 교회 목사님을 해서 이렇게 하자 하잖아요. 근데 아버지 찾아오고 아버지요. 제 결혼 남 보기에는 참 진짜 그 총장하고 너무나 보기 좋지만 하지만 아버지 진짜 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처갓집이 이렇게 원한다는데 그 아버지 뭐 총장 그 껍데기 그건 뭐 하겠습니까? 제가 설득했어요. 실제로. 그래 그건 네 뜻대로 좋은 대로 해도 괜찮다. 이래가지고 해서 끊어내죠. 처갓집에 가도 그랬고 둘 다 우리 예물 같은 거 안 하면 실제로. 예물할 때 우리 뭐 했는지 아세요? 그 다음에 로이드 하는 게 있어요. 아주 그 저렴한 거죠. 몇만 원짜리. 그걸 했어요. 사실은. 시계도 그렇고 그 당시에.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일하거든. 야들아 야야 그래도 결혼은 평생 한 번 하는데 할 거 다 해야지. 그런데 의미 없는 거는 있잖아. 사실 나는 좀 물론 이거 어른들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. 그 당시에도 이미 나름대로 좀 의식을 깼어요. 우리 집사 양가 차지면서 그 예물 하나도 하지 말자 해서 그 당시에. 그리고 특히 내가 결혼할 때 있잖아.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1,000만 원 받았잖아. 그 당시에 전세 이제 아파트 11평이가 12평 월세 하거든. 내가 전세 그 당시에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월세가 잘 없고 전세가 좀 많았어요. 대구에. 그 당시에 1,700만 원인가 그랬거든. 2,300이. 우리 아버지한테 1,000만 원 받았고 내가 조금 번이 있었나 그렇고 은행 대출에서 시작했어. 결혼을. 대출하라 하니 우리 집 사람이요. 그러지 마라 하면서 우리 사람 공무원 문제 시작했잖아. 공무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돈 좀 버리니 한 500 정도 있었어. 집 사람. 그리고 우리 사람한테 500만 원 내가 있잖아.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. 약간의 되게 가난하게 시작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장인들한테 이제 공지적으로 장인들은 참 정말 죄송합니다. 이 귀하게 키운 딸을 제가 결혼하는데 이렇게 너무 작은 이 아파트에서 시작하니까 참 면목이 없습니다. 집도 한 채 있고 이러면 참 좋을 건데 하니까 우리 장인들이 전수방 무슨 소리 하는가 월세부터 시작해. 월세부터. 그때 딱 있지. 그게 너무 고맙더라. 한편 내가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? 그 당시. 근데도 우리 장인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우와 난 그때 우리 장인들이 존경스러워.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있잖아. 좋은 집에 있다 좁은 집에 못 살잖아. 그런데 좁은 집에서 올라 키워가면 차도 그렇잖아. 작은 차 큰 차 키워가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. 너가 엄마 아버지도 마찬가지. 그 뼈 빠지게 오늘 농사 짓고 장사하고 해도 통장에 돈 늘어가는 마음. 그거 보고 여러분 동기부여 되는 거 아닙니까?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 이제 작은 데서 키워가는 거거든. 너 남녀간의 행복은 있잖아. 큰 집, 좋은 차 탄다고 또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이 절대 아닙니다. 우울증만 찾아와요. 차도 내 옛날에 키고 탈 때가 제일 행복해. 지금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 차가 작아서 옆에 사람 운전사하고 옆에 소 줘서 대여요. 너무 차가 작아지고 작은 차 큰 기쁨. 그 당시 그랬어요. 그런데 어쨌든 너도 혹시나 결혼할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다 그 필요 없다. 진짜로. 정말로 뭐 연예인들 봐라. 그 빚 갚아서 결혼해가는 바로 이혼, 파혼 뭐 이러잖아요. 마음이 중요하다. 실제로.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도 또 생각이 있을 거니까 내가 뭐 강요 이건 아니고요. 그냥 한 사람이 사례면 그런 거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좋겠고 우리 장인들은 참 명언이었습니다. 전서방 작은 집에 시작하고 두 사람이 좀 갖고 가고 벌어서 더 키워가는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와 정말로 나 그건 참 월세 요즘은 이제 또 전세가 힘들어서 월세지만 그 당시에 전세 이렇게 옛날에 좀 요즘은 다른데요. 하여튼 그렇게 시작했었죠. 뭐 하다 이러 갔죠? 돈 빌리지 마라. 알겠어요? 에? 남한테 빌리는 순간 이건 끝이야. 노예가 되는 거는 꼭 명심해. 어려웠더라도 뭐 그 안에서 좀 아껴서 살고 이래야 되는 것이 맞지. 의지 안 좋은 겁니다. 그런데 그 뒤는 얼마나 내가 당했으면 내 다이어리 그랬어 있다. 내 죽을 때까지 남한테 돈 빌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내가 그게 내 다이어리 세져 있다. 내 죽을 때까지 다시는 누구한테 돈 빌리면서 빚진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. 자, 화폐진사 용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. 아시겠죠?